북한에서 2006년도에 탈북을 해갖고 한국에 산 지 13년 정도 됐습니다. 2007년도에 탈북을 해서 한국에 9년째 살고 있습니다. 저는 2008년에 탈북을 했고요. 한국에 있은 지는 8년 차입니다. (97년도에) 온 가족이 탈북을 했어요. 중국에서 7년 동안 그렇게 컸는데 어느 날 보니까 엄마가 장사를 떠나셨는데 집에 안 돌아오시는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한국에 먼저 탈북을 하셨더라고요. 그 이유는 이제 가다가 잡히면은 다 죽으니까 어머니만 먼저 한국으로 오셨던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엄마 따라서 가다가 잡혔어요. 북한으로 북송돼 갖고 정말 끔찍한 고통을 당하고 그러다가 엄마가 너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북한에서 진짜 4년 동안 어떻게 해서든 그 지옥 같은 곳에서 나오려고 탈출을 시도를 정말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목숨을 걸고 두만강을 건너서 한국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계속 북한에 있을 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요. 왜냐면 제가 꾸미는 거에 되게 관심이 많은데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아요. 옷도 딱 붙는 바지, 쫑대 바지 되게 좋아했는데 그런 것도 못 입게 해요. 단속도 너무 많고 장사 다닐 때마다 맨날 벌금 내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뭐 한국에서 들어온 드라마나 영화 보면 너무 옷 스타일이 예쁘고 자유롭잖아요. 그래서 진짜 나도 저렇게 자유롭게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부모님 두 분 다 돌아가셨거든요. 거기서 두 분 다 딱 돌아가시니까 이제는 내 인생을 내가 선택할 때가 됐구나 싶어서 바로 탈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저는 탈북을 2번 했어요. 저희 부모님께서 이미 한국에 와 계셨고 그리고 브로커를 보내셔서 정말 따라서 중국에 갔다가 갑자기 어느 날 중국 공안이 들이닥치더라고요. 그때 중국 공안에 잡혀서 북송이 됐었죠.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많은 걸 본 것 같아요. 어른들이 그 안에서 얼마나 많은 벌 같은 걸 받는지도 저는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수용소에서 나와서 많이 떠돌아다닌 것도 탈북을 하게 되는데 큰 영향을 준 것 같아요. 고등학교에서 다시 돌아가서 공부할 수 없었어요. 그러면 학교에서 받아주질 않아서 군대도 갈 수 없었거든요. 탈북이라는 딱지는 엄청난 페널티이기 때문에 함부로 군대를 보내주지도 않아요. 좋은 거 아니에요? 좋은 거지만 북한에서 출세를 하려면 군대를 다녀와야만 됩니다. 정말 많은 고민을 했었어요. 내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거는 단순 노동직, 그러니까 농장원이 되는 것밖에는 없겠다라는 확신이 선 거죠. 그래서 정말 결심을 했습니다. 탈북하자. 엄마가 먼저 한국에 오셨고 그 뒤로 제가 가다가 잡히다 보니까 저희 엄마가 우리 아들 고생 안 시킬 거야 라고 마음을 먹고 브로커 딱 한 명을 돈을 엄청나게 들여갖고 저 혼자만 타국을 거치지 않고 우리 아들 무조건 혼자서 비행기 태워갖고 한국으로 보내라 라는 조건이었어요. 근데 이 브로커가 그 중간에서 가로챈 거예요, 그 돈을. 그래갖고 저는 배 태워서 보내더라고요. 그 배를 딱 탔는데 한 13시간 지나니까 어느 이제 부둣가에 딱 도착을 한 거예요. 또 뭐 어디 중국 부둣가인가 보다. 또 여기서 잡히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만 갖고 있었어요. 내렸는데 딱 보니까 여기 그 태극기가 있는 거예요. 경찰들이 그 사람한테 다가갔어요. 혹시 여기가 어디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막 소름이 돋는데 와 진짜 지하 감옥에서 막 얻어맞고 막 그런 기억들이 다 지나가면서 주마등처럼 드디어 살았다. 나 이제 드디어 엄마를 만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으로 그 경찰분들한테 저 사실 북한에서 왔어요 라고 말을 하니까 그러냐고 그러면서 너무 친절하게 어딘가로 안내를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국정원에 가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어떡해. 엄마를 바로 만날 줄 알았어요, 저는. 근데 국정원에 들어가서 조사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이제는 붙잡혀가 위험이 없어졌다는 맞아요. 것만으로도 굉장히 너무 안심했어요, 진짜. 첫날 감동받았던 게 국정원 그 요원 한 분이 정말 잘했다, 고생 많았다. 그게 내가 이제 정말 자유구나. 그때 처음 그거를 좀 느꼈었어요. 여기서부터는 북송 안 당한다 하지만 사실 그분이 그렇게 딱 말씀을 해주시니까 모든 사실 그 긴장 이런 게 확 풀리더라고요. 정말 좀 펑펑 울었던 기억이 나는데 내가 이제 대한민국에 왔구나 이런 걸 실감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 한국에 왔던 기억보다 처음에 집을 배정받고 살아갔을 때 그 감정이 오히려 더 지금은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텅 빈 집이거든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막 외롭고 갑자기 막 너무 슬픈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아는 사람 한 명도 없고 한국에 대해서 아는 것도 없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지 그런 막막함들이 현실적으로 막 생각이 나면서 빈 집에서 펑펑 우는데 웃긴 게 집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막 울려요 이렇게. 그래서 막 울었던 기억이 나요.
한국의 재래시장에 가서 아주머니 남새 좀 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못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집에 들어와서 엄마한테 물어보니까 여기는 남새라는 단어를 안 쓰고 야채라는 단어를 쓴다. 너무 다른 거예요. 막 똑같은 조선말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되게 많이 힘들었었어요. 맞아요. 막 생활용어 되게 많이 쓰잖아요. 뭐 이제 더치페이, 네. 뭐 데이트 뭐 이런 것도 아예 몰랐거든요. 외래어도 어려운데 아니 말을 왜 그렇게 줄였어요? 뻑카충이 뭔가? 맞아요.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 강아지한테 알약 같은 거를 사료를 따라주는 거예요. 그리고 옷을 입히고 안고 다니고 무슨 어떻게 보면은 개 팔자가 사람 팔자보다 더 좋아 보이는 거 있잖아요. 진짜. 저희 엄마가 먼저 한국에 오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저희 엄마가 한국에 와서 가장 충격받았던 게 그거래요. 우리 아들은 아직도 북한에서 굶고 있는데 한국 사람들은 개한테 고기를 그냥 던져주니까 그때 정말 눈물이 나가지고 우리 엄마가 그냥 눈물을 팍 쏟았대요. 우리 아들은 저기서 지금 미역도 없어서 못 먹고 있는데 화장실에 갔는데 진짜 그렇게 깨끗한 화장실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또 화장실 문을 딱 열었는데 안에 이상한 기계 같은 게 있어서 저 깜짝 놀랐어요. 비대? 비대. 궁금하잖아. 또 막 눌러보니까 물이 막 확 나오고 막 깜짝 놀라가지고 이거를 전화 걸어서 화장실 망가졌다 막 이랬던 기억이 나거든요. 아니 화장실에 물이 이상하게 올라오고 하니까 옷이 다 젖어버리고 아무튼 창피한 건지 모르겠지만 편집해주세요. 모르면 그럴 수도 있죠. 아 왜냐면 북한 화장실은 푸셋이 다 더럽거든요. 판자로 돼 있고. 근데 화장실이 그렇게 깨끗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 하잖아요. 휴지도 진짜 고급스럽지 않아요? 그것도 이해가 안 됐어. 아니 잠깐만요. 저 북한에서 그런 휴지를 써본 적이 없거든요. 보통 신문지를 쓰거나 아니면 책을 보통 쓰는데 저희 시골에서는 막 그 참나무 잎 제일 부드럽거든요. 그래서 죄송한데 저희 이미지를 위해서 딱 휴지까지만 합시다. 검정고시를 공부하면서 인사 정도만 이제 나누는 그 친구들이었는데 어느 날 이제 갑자기 와서 막 머리를 만져보는 거예요. 이렇게 손을 딱 치웠죠. 왜 만지냐고 그러니까 너 왜 뿔이 없네요. 무슨 소리냐고 그랬더니 너 북한 사람 아니냐고.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북한 사람들은 다 피부가 빨갛고 빨갱이라서 뿔이 있는데 너는 왜 안 그러냐고 막 그러는 거예요. 와. 너무 화가 나갖고 그냥 무시하고 그냥 교실 밖을 뛰쳐나갔던 적이 있었는데 그 후로 진짜 너무 상처가 돼갖고 그때부터 진짜 북한 사람이라는 걸 공개를 하는 것 자체를 두려웠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많이 인식이 바뀌어갖고 당당하게 그냥 밝히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말투를 바로 바꿔서 주변에서 북한 사람인지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방송 활동을 하면서 공개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공개를 하고 나니까 악플들이 막 달리기 시작하는데 거기서 제일 상처를 받고 제일 많이 들은 말이 너네 나라로 돌아가라 이 말. 저는 여기가 내 나라라고 생각하는데 도대체 너네 나라 돌아가라면 나는 어디를 가야 돼? 왜 왔냐? 너 왜 왔냐? 빨리 너네 나라 꺼져라 뭐 이런 말을 계속 들어요. 이제 여기가 내 나라다 생각하고 사는 사람한테 자꾸 너네 나라 가라 그러면은 내 나라는 도대체 어딘 거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좀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려요. 북한에 한 번씩 좀 도발을 하거나 이럴 때가 있잖아요. 모든 비난의 화살들이 탈북자들에게 향해 있더라고요. 저희가 그쪽 정권의 어떤 일원은 아니잖아요. 저희는 사실 북한에서 정말 운이 나쁘게 태어났고 아무 선택권 없이 그냥 그쪽에서 성장하다가 여기 온 건데 좀 앞으로라도 사람들이 분리를 좀 해서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어요. 여권 받았을 때 외국 가면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이렇게 돼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되게 뿌듯했었어요. 자원봉사로 네팔을 가야 되는 때가 있었어요. 그래갖고 여권을 만들었었는데 와 내가 드디어 한국 사람이 되는 거구나. 아무도 이제 날 못 건드려 막. 아무도 못 건드려. 맞아요. 나 이제 자유국민이야 막 이런 뿌듯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럼 그때 네팔 갔을 때 처음 비행기 타신 거예요? 네, 맞아요. 처음 탔는데 와 이륙할 때 진짜 너무 신기했어요. 신발 벗고 탔어요? 아니에요. 저도 그 정도는 알아요. 신분증을 보고 저는 약간 기분 좋다기보다 약간 충격을 받았어요. 이게 민증 사진이 국정원에서 정말 막 찍은 사진을 그거 갖다가 붙여버려가지고 어디서 약간 범죄인처럼 이러고 찍은 사진을 여자들은 화장도 안 하고 생머리 머리도 거지같이 하고 이러고 찍어서 나중에 나왔는데요. 와, 충격이에요. 못 알아봐요 진짜로. 그래서 바로 나와서 다 바꿔버렸어요. 그렇죠. 바로 바꿔야죠. 그 북한에서는 자기가 아무리 노력해도 돈을 벌 수 있고 그런 능력을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자기가 스스로 노력을 하기만 하면은 얼마든지 이제 성공할 가능성이 있는 그런 나라가 좋은 것 같습니다. 차별이 좀 덜하고 정말 그 사람의 인생 가치관 좀 그런 걸 보고 사람을 판단했으면 좋겠고 좋은 나라일 것 같아요.
여유가 있어야 꿈이라는 것도 생기거든요. 제가 북한에 있었을 때 꿈은 배고픔이 없이 살고 싶은 게 꿈이었어요. 지금 한국에 와서의 꿈은 좀 잘 나가는 쇼핑몰 오너가 되고 나중에 결혼해서 좋은 남자도 만나고 행복하게 좋은 가정에서 사는 게 꿈이 아닐까 싶어요. 한국에 와갖고 계속 그냥 음악만 했어요. 그 음악을 들으면서 부정적이었던 사람이 긍정적인 사람으로 정말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나도 그 음악을 통해서 많이 치유가 됐듯이 많은 사람들한테 나의 음악을 들려주면서 치유도 해드리고 힘들어하면 도와도 드리고 그런 생활을 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꿈입니다. 회사에서도 열심히 일해서 월급도 더 많이 받고 그래서 좀 세금을 좀 더 많이 내자. 왜냐면 저는 받은 게 정말 많아요. 그래서 항상 제가 생각하는 거는 대갚아서 해야겠다. 그러려면 베풀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항상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돈도 많이 벌고 나중에 결혼해서 좀 세금도 더 많이 내고 저희 그러겠어요. 같은 사람들이 잘 네. 적응해서 한국에서 잘 사는 네. 게 뭐 보답하는 게 아닌가 그런 맞습니다. 생각도 들어요. 네. 네. 국정원에서도 그 신호등 지켜야 된다고 해서 손 딱 들고 건널 뻔했어요. 횡단보도 손 이렇게 들고 저기요 지나갑니다 이러고